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해서 한숨 돌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크게 보면 이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뭐 환율 노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코스피는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다라는 외환 당국이 이런 것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근거. 외환 당국이 구두로 개입을 했다. 실제로 달러를 때리지는 않고 환시장이 구두 개입을 했는데 지금 1,250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비전문가도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현재 상황에서 적정 환율이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적정 환율은 1,500원 정도 돼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뭐 물가가 치솟고 이런 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러든 말든 1,500원이 돼야 이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1,500원 안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1,250 원에서 지금 계속 절하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양적 긴축을 합니다. 당연히 달러를 쥐어버리니까, 쥐어짜 버리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오르고 나머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게 또 원화입니다. 그래서 1,250 원에서 1,500 원을 갈 거라고 본다면 이걸 신속하게 길을 열어 주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도망을 못 가게 한 방에 이 절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변동이 크면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구두 개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원달러 환율만 보면 지금 시장은 이 환율의 변동을 막지 못하면 폭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의 폭락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한정된 영향이겠지만 대형주가 심하게 빠지면 요거 싸니까 이제 멀쩡한 중소형주를 팔아서 여기로 옮겨야지라는 수요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뭐 크지는 않지만 중소형주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면 그러면 시장도 안정이 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환율이 1,5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거에서 빠르게 1,500원을 가버리면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고 끝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를 계속해 나갈 수 없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원화가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이 환금성이 좋고 외국인이 팔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뭐 자기들이 손해든 말든 일단 글로벌 환경에 투자를 해 놓은 거, 투자 자산의 어떤 비교를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이런 환율의 고평가나 황금성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현금 마련을 위한 매도가 좋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1,500원을 가서 이걸 하나를 깨주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팔면 한국 투자자들도 같이 다 팔아가지고 안 받아줘서 팔 수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둘 다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몸살을 앓다가 이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외환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하면 안 되느냐? 직접 개입하다가 얻어 터진 게 IMF입니다. 직접 개입한다고 돈을 자꾸 쓰다가 달러를 결국 달러가 소진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달러가 소진된 배경에는 사실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욕 때문에 이 일을 굉장히 많이 그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원화 강세가 여기서 진정이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로 약세가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더 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두 개입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절하 압력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절하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이거는 그냥 열어줘야 됩니다. 시장이 적당히 조정을 받더라도. 네, 그래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고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적다는 점. 그리고 어제 제가 쭈루룩 코스닥 종목들을 점검을 했는데 그 코스닥 종목들의 그 성격이 결국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종목들이다. 결국 가격 상승이라는 게 정체성인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주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오늘 반등이 강한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반등이 좀 주도를 했다. 예, 고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걔네들은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반등폭이 오늘 반등은 강했지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요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DLENC 건설주 중에 저평가돼 있고 무상증자 배정 예, 오너리스크 제가 이건 잘 모르는데 이거 뭔지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예.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제가 나중에 제 마음대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히 해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식욕이 뭐 좋게 말하면 식욕이 생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공복이 없다라고 무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다거나. 그래서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 안 먹어봤는데 배가 고프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먹는 게 뭐 부실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먹는 건 같은데 이제 몸이 살짝 불어나는 예, 근육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몸이 이랬는데 옆에서 보면 팔뚝도 이만해가지고 이랬었는데 요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운동을 하면 피곤하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단 돈이 안 되면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주식 관련해서는 요 무료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에 비해서 계속 밀리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 만족도라는 건 제 나름대로 이 시장을 잘 파악을 해서 비교적 확률 높은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필요한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뭐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무슨 얘기하다 예, 식욕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항상 많이 잘 먹습니다. 네, 그래서 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또 열심히 하면 필요해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저처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를 드시면서 그 과정을 밟고 이렇게 좀 이 D자형 몸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놀았으니까 코로나 방역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니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원들이 같이 노려봐도 될 종목?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같이 뭘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됩니다. 뭐 대형주야 우리가 다 사고 다 팔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 작은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나온다? 예. 그리고 뭐 저 혼자 나오면 땡 이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같이 들어가야 될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종목들은. 물론 작은 종목들이 좋다라고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이거 한꺼번에 우리 같이 사 가지고 같이 수익을 봅시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5월 2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하게 되고 그리고 5월 9일에 러시아가 승전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러시아 혼자 승전을 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3월에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잘 버텼고 러시아가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이 5월 9일에 그냥 정신 승리 형태로 우리가 이겼어라고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이때 자기들이 승전을 자축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환율 동향을 볼 때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 5월 중순이면 안정을 찾을 것이고 미국 물가도 3월이 정점이었다는 게 5월에 4월 물가를 발표할 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상반기에 이런 이슈가 해소되는 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5월 중순 이후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 수급적인 재료는 후폭풍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출이 되고 선반영을 하더라도. 그럼 5월 중순 해서 5월 중순에 바로 이렇게 뜬다기보다는 요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바닥을 기어가는 요 구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6월 중순까지도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그 이후로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식 비중을 늘린다, 본격적으로 늘린다라는 것은 5월 중순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세실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 한 10년은 넘게 이 종목은 관심을 받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장이 빠져도 그러려니. 네, 감사합니다. 전환 자체는 주식으로 전환한다라는 공시는 합니다. 주식 전환. 그리고 투자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한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럼 2주 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걸 팔지 안 팔지는 이제 그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쪽 마음인데 근데 여기서 판다 안 판다 공시를 하려면 5%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전환 사채로 주식 5% 이상 보유를 하는 경우가 어떤 투자 회사를 제외하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5% 공시 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전환 사채 자체로는 공시를 하는 건 주식 전환해서 상장한다. 요 부분만 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냥 간단합니다. 전환 사채 자체가 사채입니다. 사채.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찍었다. 전환 사채를. 그럼 부채 100억이 있는 겁니다. 부채 100억을 다시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부채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을 찍어냈으니까 그 주식으로 돈이 들어온 게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부채 100억이 자산 100억으로 바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 순자산 500, 총자산 1000억. 이런 회사가 전환사채를 찍으면 총자산이 1100억이 되고 600억이 되고 500억이 되는데, 여기 이제 100억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1100억은 똑같고 500억이 되고 6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자산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인데, 뭐 이거보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달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5월까지 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주식,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주식 계좌가 비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물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유지했으면 수익이지만 시장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팔고 다른 거 들어갔는데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그 확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잘한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 정도 돼서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고 대응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좋아질 수도 있고, 모릅니다. 앞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나쁜 뉴스들,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나쁜 뉴스가 나오는 게 진짜 우리가 몰랐던 게 갑자기 터졌느냐 아니면 이미 있었는데 부각이 되느냐라고 보면 부각입니다. 부각. 주식이 내리면 나쁜 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좋은 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현재 상태라는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순히 주식이 좋아지면 좋은 소식이 부각되는 거고 나빠지면 나쁜 게 부각됩니다.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빠지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되니까 나빠지든 말든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뭐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을 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DRGM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고려아연에 대해서 질문을 저번에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로 언제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인내심이 거의 바닥에 왔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바닥에 온 상태에서 이 등락을 버티고 나중에 설사 고려아연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등락 사이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 인내심이 소진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 신경을 갉아먹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냉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파시고 믿음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 어떤 종목은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옳은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아니니까. 점상을 가더라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린다, 그냥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은 같이 살펴볼 텐데 그것과 별개로 보시는 게 좋고, 난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추세 대응을 할 거다, 추세 깨지면 대응할 거고 또 추세 살아나면 뭐 살 거고, 이런 기준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려아연이 나중에 가치 증가 상태 성장성을 볼 때 나중에 뭐 얼마까지 가겠네, 그럼 그때까지 난 무조건 홀딩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냥 관심 받을 때 한번 시장 이슈 있을 때 한번 살짝 먹고 나온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뭔가 대부분의 매매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빠져서 흔들린다,
어떤 기준으로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세가 어떤 내 기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 목적이나 투자 성격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투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파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식에 무슨 정답이 있겠냐마는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된 경우에는 예, 올라가도 못 먹더라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DL EN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 ENC 건설주 중에 저가다. 시가총액이 1조 원대고 DL이 이제 대림 산업 같은데 충분히 저평가 맞고 저평가 종목 중에서도 건설주 안에서도 분명히 저평가가 맞습니다. 화학 쪽도 사업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탄소 중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해운이나 이런 물류 쪽, 그리고 두 번째가 제조업. 이렇게 순서가 가기 때문에 건설은 한참 밑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딱히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 집 짓는데 무슨 탄소 중립이야? 라는, 왜냐면 해운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차 몇만 대가 뿜는 매연이 나오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 CCU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뭐 차세대 기술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만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뭐 제 의견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반대로 하시면 되고 마음에 들면 수용을 하시면 됩니다.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무상증자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권리락이 나왔고. 그럼 무상증자 주식이 유통 안 되던 주식이 이제 여기 가미가 돼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가격을 보면 무상증자 무상증자 공짜니까 권리락 나왔고, 글쎄 무상증자가 나온다는 건 딱히 이 발표가 된 건 우리 재무적으로 우수해라는 어떤 그 과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건 끝났고, 그럼 지금 무상증자 주식이 단순히 풀린다, 시장에 유통 주식이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방향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를 물음을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평당 기준으로, 아파트 평당 기준으로 한 2에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앞으로 추가로 오르더라도 다시 2에서 30만 원 정도일 텐데, 근데 이게 그 아파트 시공사들은 이제 시공비를 한 150 정도씩 올려버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올려놓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인건비도 같이 상승할 거니까 이게 얼마나 오를지 난 몰라.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이제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괜찮고, 비중 30%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인지만 살펴보면, 글쎄 딱히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없긴 한데 상승으로 추세를 만들 만한 그런 가능성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어가면 매집형이니 뭐니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해당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고 있다, 쌍끌이 매도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면 가격이 싼 거 외에는 딱히 매력이 없고, 근데 가격 싼 게 제일 호재니까
장기 투자할 만한 대상이긴 한데 타이밍으로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니텍. 네, 이니텍 주가가 많이 부진합니다. 저평가 상태고 실적도 올해는 양호할 것 같고 재무 구조도 양호하고 뭐 최대 주주 지분율 2대 주주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이 묶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도 금융 보안 쪽이니까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매력이 있는데 근데 그 매력이 있는 게 다고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500억 정도에서 뭐 크거나 줄거나 하고 실적도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딱히 뭔가 매력은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전에 적용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까지는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나쁜 종목은 아닌데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내려서 당장 달릴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현 주가 수준에서 등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세실업.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왔는데 어떠냐? 많이 추세 그냥 큰 틀에서 추세 등락 과정에 있습니다. 많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실적 대비해서는 적정한 수준,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된 상태고, 이 한세실업이 이제 그 인적 분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계열사랑 합병하는 그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걸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열사가 뭐 되게 저평가돼서 전체적인 어떤 가격 매력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역시도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고 그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니까 이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밀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되니까 일단 뭐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딱히 오를 만한 모멘텀은 안 보입니다. 네, 매물도 소화를 해 나가면서 가야 되고 연봉 기준으로 한 내년 정도에 큰 시세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유니슨. 네, 유니슨에서 버틴다는 표현 하셨는데 견딘다는 표현. 좋은 종목이야 뭐 나쁠 때 버티면 되지만 유니슨은 조금 또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업이 부진하고 과거에도 이 회사가 풍력 발전해서 중국에서 4조 원짜리 계약 따냈다고 뻥치다가 한번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유니슨은 이제 계속 주식 시장 갖고 연명을 하는 주식 시장에서 뭐 자금을 조달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연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반짝 흑자 났다가 올해 또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관련주인데 아직까지 뭐 큰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슨이 실제로 뭐 건전하게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주식 장난치는 회사인지를 보면 주식 장난을 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유니슨에 대해서 견딘다라기보다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당장은 모르겠고 이 급등 후에 계속 주고 왔으니까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은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거. 그런 가격이 한 1,900원 정도? 네, 그래서 많이 빠지면 뭐 대응하시는 정도.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선방종입니다. 물류가 이제 점점 물류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 물류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점점 비대면으로 가니까, 그게 또 익숙해지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그런 기조가 사라지진 않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6호가 캐리어스 물량을 갖고 올 거니까 더 좋아질 거고, 나빠져도 현대차와 기아차 물량이 줄어도 6호가 캐리어스 물량을 줄일 거니까 또 괜찮을 거다.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류 얘기가 나와서 잠깐 과거의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제 요 물류센터가 구축되는 핵심이 이제 뭐 대도시 근처라든지 요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물류센터의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 함양, 남원. 특히 이제 함양 같은 경우는 요 중부 남부권까지 해서 전부 2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함양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요 인근의 부지가 지금은 조금 올랐지만 이 평당 10만 원 정도? 고속도로가 2개 지나는 자리에서 평당 10만 원에 뭔가 이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양에서 이제 그런 어떤 논의들이 과거에 많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뭐 어떤 공단이나 이런 거 산업단지나 하나 해서 물류 전문으로 이렇게 한다면 입주할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등한시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냥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해도 뭐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제가 그 자리 가면 뭐 저는 안 숟가락 들고 밖으로만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드는데, 어쨌든 물류 쪽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기아차라는 막대한 물류, 그러니까 공급 업체를 끼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계속 좋을 것 같고, 대형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 단가 이하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6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더 담으시면 되고, 지금 추세 탔으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DR잼. 네, DR잼은 오늘 윗꼬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X선 촬영장치 부품업체, 부품업체로 볼 수 있고, 완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적도 나고 있고, 근데 자산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고 있고, 시세가 2020년에 한번 났다가 죽은 상태고, 그러면 2년 정도, 시장이 좋을 때는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그런 호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매집평으로 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서 유통 주식도 적고, 최대 주주가 42% 보유 중이니까, 이런 장점들,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괜찮고, 매집형으로 보고 갔을 때, 그래도 뭐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한 2년 정도는 한번 시세 나고 나면 다시 시세 낼 때까지 2년 정도의 공백은 필요하니까 당장은 가기 힘들 것 같고, 뭐 하반기 정도 되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예, 고려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든 그게 어 반드시 뭐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근데 그게 뭐 시세를 쫓는다든지 너무나 기본적인 공부도 안 돼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운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운의 영향을 받게 되려면 결국은 보유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데 회사가 나쁜 종목들은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고 좋은 회사가 장기간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떤 운이 한번 터져 가지고 수익도 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고려인이 이제 여기서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예, 세계 비철금속 재련 세계 1위 업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뭐 48만 원 있을 때 생각하면 59만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가격인데 문제는 이제 높은 가격에 산 경우에는 이게 불안불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하단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약간 더 열려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면 이 추세를 깰 만큼의 어떤 흐름이었냐? 라고 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는 큰 틀에서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안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내린 거 보고 여기서 조금 팔 걸. 왜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이니까. 수익일 때 좀 팔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럼 다음번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팝니다. 팔면 더 올라갑니다. 그거 어떻게 답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물량이 줄어서 가는데 한번 또 이 팔기 시작하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조금만 있어도 팔고 싶고 뭐 조그만 변동이 있어도 던지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유 주식 다 털리고 나면 그때서야 달리게 되니까. 그래서 고려인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고려인의 어떤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수혜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적도 거기에 뒷받침되고 인플레이션 영향인지 매출과 이익도 크게 늘 것이고 예, 그래서 자산 가치도 같이 늘어서 딱히 저평가 상태도 아니 고평가 상태도 아닌 주가가 올랐지만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고려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도 안 불안하다 그러면 보유하는 거고 아주 담백합니다. 예, 그래서 고려인이 좋은 종목인 건 맞고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 일이 나왔고 예, 그래서 불안하다, 조금 힘들다, 앞으로 더 내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미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니까 예, 이거에 대한 대응은 그냥 팔고 내가 믿을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